자, 안녕하세요. 바이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가와사키 G900 RS를 고민하고 계시는 당신께 라는 주제로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제가 적상거리를 보니까 지금 1926km, 이제 한 2000km 정도 탔으니까 오늘 주행을 하면서 2000km 주행하는 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지금 시동을 걸고 예열 중인 상태고요. 보통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예열이 끝나면 보통 아이들링이 이제 1050에서 1100 그 정도 유지를 돼요. 그래서 1000rpm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아이들링 조정하는 거를 약간 수정을 하셔가지고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한 1300 정도? 그 정도 아이들링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 20-30초 정도만 예열을 해주시면 1050에서 1100 그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시동을 거시고 너무 급하게 출발하지 마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기계도 어느 정도 워밍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발로 낑낑거리면서 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트고 같은 경우는 G900 RS가 835?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77 정도 되는데 키가 양발 착지를 하게 되면 뒤꿈치가 닿지를 않아요. 약간 한 5cm? 뒤꿈치가 5cm 정도 뜨고 지금 한쪽으로 기울이면은 뭐 완벽하게 뒤꿈치가 닿고 그 정도 되는 시트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RPM이 많이 떨어졌죠? 네, 이제 충분히 예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행하면서 여러분들과 G900 RS를 고민하고 계신 당신께 오늘 영상 촬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의 목적지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미리네 성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리네 성지 거의 다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옆에 호수 정감이라고 하는 카페하고 식당을 같이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목적지를 정해서 이제 한 18km 정도 남았습니다. 네. 가을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좋고 지금 아침 9시 25분 정도인데 그냥 긴팔 얇은 거 하나에 이제 메시 자켓 하나 입은 상태고요. 그냥 기분 좋게 시원합니다. 네, 근데 밤이 되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바람막이 하나 정도 준비를 하시고 라이딩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은 G900 RS 2000km 주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기통에 948cc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력수는 한 110마력 그 정도 나가는 바이크고요. 네이키드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투어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한 50km 정도 되는 강원도 투어를 지금 G900 RS를 타고 다녀왔는데 뭐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았어요.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결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주행풍이었어요. 네, 지금도 보시다시피 저는 순정에서 요만큼 계기판만 가릴 수 있는 스크린 하나를 다른 상태라 지금 이 상태에서 바람이 어디로 오냐면 제 명치에서 위로, 명치 위쪽으로는 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요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옵션으로 나오는 롱 스크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칙 디자인이라든지 뭐 굴 디자인 또는 뭐 도레미 레이싱 이런 일본 쪽 옵션 파츠가 나오는데 그 옵션 파츠가 가격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기본 뭐 50만원 이상씩 가기 때문에 쉴드가 카우라고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비키니 카우라고 이제 쉴드하고 이제 같이 쌍으로 있는 상태고 저는 아직 장착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멋은 있어요. 도색이 다 돼서 나오는데 옛날 레트로 느낌도 아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고 일단 저는 보류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계속 즐겨보고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장착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울이 없는 네이키드 바이크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투어를 다니시는 데는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통 본인 주행 스타일이 한 100에서 130 정도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면 투어로로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를 한번 추월을 할게요. 추월을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똑같이 차선을 바꾸네요. 깜빡이 좀 켜주시지. 하이차로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터널 안에서 주행 중인데 이 차 토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통 6500rpm에서 이제 최고 토크를 찍는다고 이제 제언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을 하는 RPM이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5000에서 한 7000 사이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주행을 하시면서 이 바이크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 토크 곡선을 거의 다 활용을 하면서 타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000km 주행을 하면서 이 녀석이 힘이 모자르다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4기통 바이크답게 밀어주는 거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5단에서도 지금 감고 있는 상태인데 쭉 올라가면 150 이상 찍어주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잠깐 뭐 가속감을 느끼실 때도 힘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얘도 어쨌든 948cc니까 리터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터급 R차의 그런 토크 곡선하고는 조금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레플리카고 얘는 네이키드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스타일로 네이키드를 와일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이면 G900 RS보다는 그냥 일반 G900 스포츠 네이키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G900 또는 조금 더 CC를 올려서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아니면은 MT10 이런 스타일로 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얘는 G900 RS예요. 그래서 레트로 스포츠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바이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스럽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제파 G1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크를 기본으로 해서 그 녀석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재현해내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바이크이기 때문에 요즘 추세에 맞는 이제 오토바이를 약간 재미보다는 멋으로 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멋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클래식 바이크보다는 좋다는 거, 그러니까 힘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절대 뒤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와일드하고 스포츠한 걸 원하시는 분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약간 멋도 부리면서 즐겁게 타고 싶다, 그런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르가 네이키드다 보니까 이제 수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의견 같은 경우는 제가 G900 RS 카톡방을 하나를 파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함께 카톡방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의견을 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G900 RS를 타시면서 이제 단점이 뭐냐 했더니 한 2가지 정도로 나타내지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행풍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키드 바이크라 주행풍은 저는 포기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이키드 바이크예요. 카울이 없고 스크린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수납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어러 바이크처럼 사이드백이 달려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어러 바이크의 그런 수납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같이
타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사이드백도 이제 싸제로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리어 시트백도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시면은 뭐 한 1박 정도의 박투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 여건 자체가 박투어가 가능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리어 시트백 하나 정도 달아서 뭐 모자라든지 물티슈, 뭐 생수 요 정도 넣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4기통이고 이제 리터급이다 보니까 엔진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이거를 출고를 한 게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에 출고를 했고, 그래서 올 여름 동안 느껴본 바 엔진열이 있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츠를 신고 긴 바지를 입고 하는 라이더라면 엔진열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간단바리를 할 때 스쿠터 BM이네요. 네, 간단바리를 할 때 그냥 운동화에다가 약간 그냥 얇은 이제 한 9부 바지 정도를 입고 주행을 했더니 엔진열이 발목으로만 가요. 신기하게 얘는 장단지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하네요, 내비가. 네, 장단지 이상으로 엔진열이 올라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올여름을 놔본 결과 엔진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 바이크는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이외에는 뭐 단점이, 얘 왜 이래? 단점이 없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냥 얘는 뭐 타다가 팔기보다는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기추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잠시 추월을 좀 나가고 다시 2차로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평일이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상 촬영하기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자, 두 가지 단점. 자, 주행풍, 그 다음 수납. 요거는 어떤 네이키드 바이크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뭐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뭐 한데, 일단은 우리가 주행하면서 몸으로 느낄 때는 두 가지는 약간 불편하다. 그리고 뭐 장점은 뭐 일단은 예뻐요. 그러니까 도색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옐로우 뭐 그쪽 계열인데, 그러니까 타는 사람들은 뭐 똥파리 색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치 큰 똥파리,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똥파리 색깔인데, 저는 요 색깔이 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바로 출고를 하게 됐고, 요 컬러가 있고 검정 컬러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는 홈페이지에 가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 각 컬러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도장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RS라고 해서 레트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약간 복고풍 스타일이에요. 복고풍 스타일. 그래서 요즘 많이 뭐 클래식이다, 레트로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바이크. 하지만 그거와 맞아 떨어지려면 얘가 공랭이었어야 되는데 공랭은 아니라는 점이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순행 바이크죠. 얘는 순행입니다. 근데 약간 공랭의 느낌을 살린 그런 순행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진 옆에 약간 냉각핀의 모습을, 약간 스타일을 낸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좌우 살피고, 네,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주행을 하다 보면 약간 주의력이 산만해지기도 해서 이렇게 커브 틀 때나 교차로에서는 조금 말을 아끼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 벌써 왔네요. 3km 정도 가면은 도착이네요. 저기 미리네 성지 있습니다. 네, 교차로를 벗어나면 여기로 올라가다 보면 그 옛날에 노주현 씨 있죠. 탤런트 노주현 씨. 그 노주현 씨가 운영하는 노주현 카페도 있고 그래요. 일단 단점 얘기를 다 했고 이제 장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냥 좋더라고요. 네. 그래 특별하게 어떤 점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이거보다는 타다 보면 얘 진짜 괜찮은 바이크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잠깐 앞질를게요. 죄송해요.
여기 한 1년여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족들하고 밥 먹느라고 한번 왔었고, 여기 백숙집, 제가 가고 있는 그 호수정감이라는 데가 백숙집이에요. 그러니까 백숙집 앞에 커피숍이랑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백숙이 꽤 맛있어요. 맛집으로 약간 소문이 난다니까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길도 굉장히 조용하고 좋습니다. 일단 스타일이 나는 바이크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은 업 시켰고, 기존 지구백 스포츠 네이키드보다는 약간 출력 곡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뭐 와일드한 재미는 없는 바이크지만 충분히 능력치, 본인 라이더의 능력치에 걸맞게 바이크가 어느 정도 기능은 뽑아주고 있어요. 얘가 뭐 딸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당겨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한번 가끔씩은 한두 번씩 당기는데 뭐 지금 영상에서 당길 수는 없고. 자, 앞으로 쭉 직진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배기음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순정이고요. 순정인데 가와사키 순정 튠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카톡방에 있는 지구백 RS 오너클럽에서도 머플러는 거의 다 순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차 출고하신 분들은 거의 다 순정, 돈 주고 머플러를 바꾸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기음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로 머플러가 돼 있는 걸 사오신 분도 그냥 순정의 모습을 유지를 하시겠다고 머플러를 파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기음에 대한 불만은 아마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 풀배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풀배기를 하면 어느 정도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배기를 안 하시고 엔드만 이렇게 교체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 드레스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리를 그렇게 만족을 시켜줄 만큼 바꿔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순정의 모습으로 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순정 크롬 스테인레스 이쪽 스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저기 올라가면 이제 호수 있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벌써 코스모스가 이렇게 폈네요.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이 짙어진 것도 몰랐네요. 네. 오늘은 뭐 와인딩 코스가 없기 때문에 뭐 코너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러니까 지난주 강원도 투어 때 이제 구룡령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구룡령 투어를 한번 갔는데, 구룡령에서 같이 지구백 RS 타는 이제 동생하고 같이 투어를 갔었는데, 코너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본인 능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돌아가고 잘 누워져요. 그러니까 코너링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약 500m 정도 가면 오늘의 목적지에 다 다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가 노주현 카페인가 봐요. 이제 여기 슬슬 노주현 씨 얼굴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옆에 잔디밭도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시내주행 부분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보통 가게에서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요걸 타고 가기도 해요.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늦은 시간 퇴근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바이크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시내바리도 나쁘지 않다. 얘가 그렇게 등치가 큰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 호수정감이고요. 이제 미리네 성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촬영을 마칠 거니까 다시 얘기를 이어갈 거예요. 시내주행은 이 녀석이 등치가 큰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무리가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쿠터가 제일 맞는 거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타왔던 바이크 중에 얘가 거의 끝에서 한 두 번째로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 리터급 오버리터 바이크를 많이 타왔기 때문에. 근데 오버리터급 바이크를 타다가 지금 1000cc 리터급 바이크를 타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볍고 조작성도 좋고. 이 아저씨는 어느 방향으로 가실까요? 네,
가볍고 조작성도 좋아서 시내에서 운전을 하시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시내 반, 뭐 투어 반, 뭐 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리네 성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지구백 RX를 고민하고 계신 당신께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여름에 가져와서 2000km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봤습니다. 좋네요. 미리네 성지. 저는 뭐 종교가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서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식당을 하고 있어서 출근하면은 정신 없습니다. 손님들 서빙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정말 정신 없는데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보니까 좋네요. 자, 바이크 타고 뭐 투어하는 이유가 뭐 거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쉴 때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그러니까 힐링하는 거. 자, 바이크를 아직 취미로 갖지 않으신 분들께는 바이크가 그렇게 위험한 스포츠는 아니니까 본인이 잘 타시면 전혀 위험한 바이크는 아닙니다. 바이크는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이크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바이크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 안전하게 오래오래 길게 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900RS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9시쯤 나와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미리네 성지에 한번 와봤고요. 지구백 RS에 대한 2000km 타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어디 멀리 떠나는 투어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날까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